세상에는 게임의 규칙을 따르는 사람과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 사이의 간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26의 나이에 자기 방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43세 모든 것을 잃었으며 결국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레이 달리오. 그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를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으로 진입합니다. 학교는 수능을 가르치고 사회는 경쟁을 강요하며 자본주의는 소비를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구조 안에서 열심히 달립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연봉을 향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레일 위에서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레일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달리오는 이 구조를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그는 게임의 부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게임 자체를 해부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인간의 군중 심리가 어떻게 가격을 움직이는지, 공포와 탐욕이 어떤 주기로 반복되는지를요.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는 성공의 한복판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붕괴의 잿더미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1982년 가을, 레이 달리오는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거의 맹신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멕시코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것이고 그것이 도미노처럼 세계 경제를 흔들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그는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언론에 나가서 의회 청문회에서 그리고 투자자들 앞에서요. 그는 이 예측을 바탕으로 대규모 베팅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개입했고 시장은 반등했으며 달리오의 예측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브리지워터는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던 그날, 달리오는 자신이 구축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바랐습니다. 개인 재정도 바닥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야 했어요. 자신감 넘치는 예언자에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달리오의 머릿속에서는 남들과 전혀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틀렸다는 사실보다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확신이 강할수록 반대 신호를 무시했다는 것을, 자신이 옳다는 믿음이 분석을 대체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을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가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정보 부족도 아니에요. 그것은 자아, 즉 에고입니다. 에고는 우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를 가둡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은 틀렸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변명을 찾고 외부 환경을 탓하고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를 끌어모읍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이 행동은 치명적입니다. 틀린 포지션을 계속 들고 가는 것, 손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시나리오에 집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에고가 만들어내는 재앙입니다. 달리오는 이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 부를 향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1982년의 폐허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에고를 제거한다는 것은 자신감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달리오가 말하는 에고의 제거는 훨씬 더 정교한 작업입니다. 그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시스템 안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는 브리지워터의 급진적 투명성이라는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모든 회의는 녹음되고 모든 의사결정은 기록되며 누구든 근거를 가지고 어떤 판단에도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요. 직급이 높은 사람의 의견이라도 논리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입 직원의 의견이라도 논리가 정교하면 채택됩니다. 이것이 에고를 개인의 의지력이 아닌 구조의 원칙으로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으로 에고를 누르려는 사람은 결국 지칩니다. 하지만 시스템으로 에고를 제어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판단의 주체가 이제 자신이 아니라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달리오가 설계한 두 번째 원칙은 더욱 철학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계 안의 부품이 아니라 기계 밖의 설계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져서 원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기계를 운영하는 또 다른 당신과 기계 안에서 작동하는 당신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 대부분은 일이 잘못되면 그 상황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감정이 앞서고 판단이 흐려지며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기계 안에 갇힌 사람의 반응입니다. 반면 기계 밖의 설계자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기계의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가를 묻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조차 분석의 대상으로 올려놓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이 감정이 나의 판단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를 관찰합니다. 이것이 달리오가 말하는 기계적 사고의 본질입니다.
브리지워터는 이 철학을 조직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수백 개의 원칙을 문서화했고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며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마다 시스템을 설계해 넣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편향에 매우 취약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을 과대평가하고 손실에 과민 반응하며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달리오는 이 편향들을 하나씩 나열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기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브리지워터가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로 성장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원칙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원칙이 없습니다. 혹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문서화한 적도, 검증한 적도, 일관되게 적용한 적도 없습니다. 좋을 때는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쁠 때는 비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기분이 나쁘면 리스크를 과대평가합니다. 이 불일관성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수준의 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부는 운으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것은 언제나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달리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가져가야 할 것은 그의 투자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원칙으로 변환하는 능력, 자아를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설계력, 그리고 자신을 기계 밖의 관찰자로 세울 수 있는 철학적 자세입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설계합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은 성공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1982년에 달리오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폐허에서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로 지금 우리가 아는 브리지워터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기계를 지금 설계하십시오. 어떤 원칙으로 판단할 것인지,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어떤 편향이 당신의 판단을 흐리고 있는지를 직시하십시오. 부는 결코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